머니마스터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은 계속 하락 추세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다만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오후장의 수혜 섹터들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머니데이 스테이션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딜사이트 S의 김정현 마스터와 함께 다양한 투자 대응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오전장을 살펴봤을 때는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파란불을 켰고요. 그나마 테마 장세가 좀 재건주단에서 약간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시장 진단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좀 어려운 시장이 요즘에는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은 좀 체감하는 온도가 더 낮게 나올 만한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제가 방송을 지난주에도 그렇고, 어제 방송에서도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지금 당장 무언가를 좀 해결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좀 여유롭게, 그다음에 좀 보수적으로, 그다음에 시장의 변동성이 해소가 되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고, 뭔가를 좀 실행하고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그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우려했던 내용들이 좀 표면으로 더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가 더 거칠게 더해진 내용들도 없었고, 그다음에 지난번 미증시가 반등이 나왔었을 때도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그렇게 좀 영향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터뷰 안에서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가 우리가 큰 그림을 멀리 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이런 뉘앙스를 띠면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이제 그 아래 공포라고 하죠. 경기 침체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막 참고 버티고 하다가 어제는 이제 기술주들 혹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더 격하게 빠지고 급락이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뭔가 시장에서는 새로운 악재가 던져진 건 아니죠. 근데 여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그런 부담감은 지속형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은 같은 이슈와 그다음에 같은 걱정거리를 계속해서 좀 소화를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증시가 특히나 이제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변동성이 좀 더 흔들리고 그다음에 더 하락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오늘 당장의 방어는 좀 잘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초가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2% 코스닥 모두 빠져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지금 이제 점심시간을 조금 지나가면서 절반가량을 이제 회복을 하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아침장에 이제 개파락 혹은 이제 음봉 이런 부분들보다는 열심히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삼성 반도체 아니면은 2차 전지 이런 기술주들은 아직까지는 낙폭을 좀 회복을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방면에 이제 테마주들이 슬쩍슬쩍 이제 시장을 좀 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같은 이슈에 대해서 그다음에 같은 악재들이 노출이 되면은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그다음에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이제 좀 반등의 액션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줬기 때문에 같은 이슈랑 그다음에 같은 악재들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낙폭이 조금씩 좀 줄어든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더 덤덤하게 반응을 한다라던가 이런 효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돌려졌다라고 확신을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좀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기회들을 슬슬 좀 엿볼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시장이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조금 더 좀 여유로운 시간을 그 시각을 좀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좋은 종목들 다시 물색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장의 반전을 그다음에 반등을 변곡점을 같이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비 온 뒤에는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전략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의 특징 섹터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곡물 키워드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장 초에는 이제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또 달걀 쪽의 이슈가 나오면서 육계 쪽의 관련주들도 움직이는 흐름들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오늘 개장하고 코스닥 증시의 좀 분위기를 보니까 개장 직후에는 하락 종목이 1,400개 정도가 코스닥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없었고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한 30 몇 개, 40 몇 개 이렇게 이제 상승 종목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 가는 종목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이슈에 조금 더 좀 부각하는 그런 이제 재료나 테마가 단발적으로 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오늘은 사료주들 혹은 뭐 이제 곡물 관련된 종목들, 뭐 식량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쪽 종목들이 아침에 좀 반응을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이라던가 아니면 고려산업, 한일사료, 아니면 뭐 대주산업, 함스토리, 한탑 이런 종목들이 여기 이제 테마군에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인데 관련된 내용들 이슈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의 강한 관세 정책, 그다음에 거기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경기 침체 우려감들. 아무튼 이제 뭐 관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악재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미국이 아직 우리나라를 크게 압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뭐 멕시코라던가 캐나다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신경전이 엄청나죠. 그래서 뭐 이제 서로 정상과의 통화 안에서도 욕설이 오갈 정도로 분위기가 격하다라고 이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 쪽 안에서는 뭐 항상 과거부터 이제 미국 특히나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로 뭐 보이지 않는 관세 전쟁이라는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관세들을 계속해서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쪽에서는 미국을 이제 공격을 할 때 과거에는 이제 뭐 희토류를 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수출 규제라던가 관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컨트롤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위로는 일단은 이제 뭐 곡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뭐 대두 쪽에서도 이제 뭐 관세를 좀 세게 이제 부각 매기면서 미국한테 이제 좀 보복 조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에서 뉴스가 부각이 된 거는 중국도 이번에는 미국 관세 보복 조치로 인해서 농산물이나 식품까지 이제 포함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대두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제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뭐 사료에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뭐 기름을 짜고 그런 부분 안에서도 대두 사용이 굉장히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수출하는 대두가 중국으로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이 그쪽을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뭐 관세 부과를 보복 조치를 한다라던가 하면은 이제 미국한테 갈 수 있는 타격들이 좀 세게 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거를 해석을 하고 뭐 식품주들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사료주와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재차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관세로 인한 아니면 이제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뭐 식량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지금 뭐 물가가 좀 난리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달걀 이제 품귀 현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가격이 엄청나게 좀 강하게 올라가고 뭐 조류독감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뭐 달걀 수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뚫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뭐 연결되어 있는 뭐 곡물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뭐 농산물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이 오늘 단발적으로 좀 테마를 형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많이 빠지는 가운데 갭상승 혹은 이제 좀 강세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흐름에 대해서는 반대급부의 움직임을 보이는 그 스토리를 좀 만들어 놨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개장 직후에는 개파락 그다음에 음봉으로 압박감을 좀 키워가다가 야금야금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시장이 좀 빠지는 데 기여했었던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이랑 같이 올라갈 것이고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반대급부로 움직였었던 오늘의 테마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뭐 윗꼬리를 단다라던가 아니면 음봉 전환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오늘 뭐 지금 당장은 오늘 사료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강하게 시작을 했으나 지금은 시장의 반등과 함께 좀 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지금 당장 뭐 매수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미증시의 흐름들 계속 팔로잉하고 그다음에 우리 증시가 오늘 원하는 만큼 혹은 뭐 이제 내일장이라든가 다음 거래일에서도 빠르게 회복을 못하고 횡보한다라든가 좀 밀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당일날 단타 매매를 하거나 뭐 급등주를 좀 찾는 관점 안에서 시장 반대 흐름에 반대 급부에
잔자익 수혜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여러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저는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주산업 그 화면 차트를 보면서 기업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료 종목이죠. 그래서 과거에 뭐 조류독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동물 이제 뭐 질병 관련된 얘기들이 나온다라던가 아니면 우크라이나랑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뭐 이제 글로벌 식량난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뭐 대장주처럼 같이 많이 반응이 나왔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이슈를 가지고 흐름이 좀 좋게 나오고 있고 바닥에서 이제 횡보를 오랜 기간 하다가 거래량을 늘리면서 방향을 바꾸고 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근데 이제 대주산업이 요즘에 이제 다른 테마로 이제 같이 부각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주산업은 프롬파스트라는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유라테크 이런 기업들과 이제 같이 행정수도 이전, 뭐 세종시 관련된 종목으로도 이제 테마가 좀 형성이 과거부터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개헌 관련된 정책주로도 이제 테마가 좀 씌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들이 막 계속해서 나오면서 뭐 개헌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오락가락하면서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장과 좀 반대급부로 오늘 움직임을 보였었던 사료주 테마를 같이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런 이제 뭐 개헌이라던가 뭐 이제 조기 대선 관련된 정책주의 이슈를 같이 좀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봤었을 때 차트의 위치도 조금 더 좀 올라와 있는 흐름이고 다른 것들보다는 좀 공격적인 것 같아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지속적인 윗꼬리는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같은 구간들을 계속해서 좀 두드리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뭐 거래량이 엄청 동반이 된 음봉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방향성들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면서 다른 이제 재료의 순환매가 왔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이 큰 양봉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에 대해서는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뭐 이제 음봉을 좀 추적을 하면서 뭐 입질 매수로 시작하셔서 조정 시에 조금씩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격이 1,768원입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아드리면은 그래도 최대한 뭐 1,850원 혹은 뭐 1,800원 부근 여기까지는 넘지 말자. 여기를 이제 넘어서는 순간 급등과 슈팅이 시작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뭐 1,850원 이하 혹은 이제 뭐 지금도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은 뭐 낮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은 종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이제 1,700원 아래쪽에 하단선을 그어드렸던 이런 구간들을 이제 종가로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이탈하는 그림이 확실하게 이제 1,700원을 못 버틴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그때는 이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쪽에는 저는 목표가를 2,100원까지 좀 넉넉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래도 뭐 최근 움직임 안에서도 하루에 뭐 10% 이상의 양봉이 제법 좀 잘 뽑혔었던 종목이니까 좀 변동성을 좀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시장이 빠질 때 반대급부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을 선호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대주산업을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하셨다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 섹터 곡물주 안에서 대주 산업 받아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작년 연말 때쯤부터 조류독감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달걀값이 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한 소식에 강한 테마를 받아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책주 테마까지 같이 끼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대주 산업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 화장품 가져와 주셨습니다. 요즘 방송에 화장품주 쪽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한 모멘텀들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집중하고 계시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뭐 오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 뭐 이제 우리나라의 주도 업종들은 다소 좀 불안한 감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주들은 좀 더 많이 빠지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저는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뭐 큰 낙폭 없이 잘 버티고 흔히 말하는 이제 잘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이제 뭐 방어를 해주는 물량들이라던가 시장 대비해서는 우려감보다는 이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차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화장품이
오늘 당장 뭐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막 주인공이 되고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뭐 차분하게 뭐 차근차근 자리를 잘 지켜가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요즘 방송을 통해서 자주 좀 언급을 드리고 한 종목 정도는 우리 포트에 좀 편입해서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는 내용들을 중복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화장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 개선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하고 굉장히 좀 셉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주가에는 아직은 많이 덜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뭐 뉴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들 이런 것들만 보신다 하더라도 뭐 K뷰티 열풍, 그다음에 이제 뭐 올리브영 뭐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과거에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쪽에다가 이제 많이 매출 비중이 좀 높고 중국에서 안 팔리면은 이제 실적 많이 흔들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한알령이 이제 좀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화장품주들이 과거에는 막 주도주가 되고 했었으나 소외주가 이제 뭐 한 1년, 2년, 3년 사이에 계속해서 좀 돼버리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관심을 좀 잃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그다음에 북미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아시아 다른 국가라던가 이런 쪽으로 진출을 잘했고, 미국 안에서는 지금 뭐 엄청나게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이제 늘어나는 뭐 매출의 그 상승 속도가 아직까지도 뭐 빠르고 가파르고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뭐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연간 실적이 발표가 되는 지금 이제 시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또 화장품의 2024년도 연간 실적들이 다시 또 강조가 되고 뭐 부각이 되고 하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끌어모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 한 4월에서 5월 정도의 화장품주들이 한번 또 부각이 됐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단기간 안에 뭐 40%, 50%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가치는 더 좋아졌지만 주가는 다시 이제 되돌아왔고, 그리고 그때 보여줬었던 퍼포먼스가 지금은 기대감으로 좀 끼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화장품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차 부각이 되고 조금만 더 힘을 써준다라고 하면은 작년 뭐 4월달, 5월달과 같은 테마가 충분히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적적인 측면 안에서도 그렇고 2024년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2025년도는 어떨까 이런 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유럽 쪽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시아 다른 국가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그 영향력을 좀 키워가고 있는 K뷰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안에서도 지금은 미국의 온라인 시장, 그러니까 온라인 구매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뭔가 이제 가성비템으로 굉장히 좀 인정을 좀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뭐 미국에서 불고 있는 그런 이제 소비 침체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을 더 선호하게 만드는 작은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기업들은 뭐 보다 좀 빠른 반응을 기다리는 것도 맞지만 지금 뭐 많이 내려와 있는 가격 안에서 좀 멀리 보고 가치 평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불어온 그런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알령 해제 뉴스가 처음 나왔었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콘텐츠 기업들이 먼저 이제 반응이 나오고 엔터주들이 흥행을 하고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화장품 종목들이 따라가는 그림들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시장도 흔들리고 막 이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엔터주라던가 그다음에 콘텐츠주들이 관심이 다시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품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역대 뭐 최대 실적이라던가 뭐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었던 뭐 최대 매출액, 최대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좀 좋은 방향들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제가 최근에는 APR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해서 이걸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많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APR이 변동성 혹은 이제 방향성 측면 안에서는 제 화면의 차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좋은 그림과, 오늘도 이제 어려운 시장 안에서 뭐 고점까지는 한 4% 상승하고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는 화장품 종목들이 앞으로는 이제 충분히 많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기업 안에서는 이제 뭐 실적 확인들을 좀 한 번씩 해보시고 2024년도에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준비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기업은
삐아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안에서는 이 기업이 상장된 지가 이제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젊으신 분들은 이 화장품 브랜드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뭔가 이제 주식만 하시는 저와 같은 이제 아재 시청자분들은 뭔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죠. 근데 뭐 기업 이름과는 다르게 굉장히 탄탄한 실적 구조를 좀 잘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나왔었던 연간 실적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상 최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설립 이후에 뭐 최대 매출액은 계속해서 좀 늘리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의 실적도 여전히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뭐 계속해서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는 아직 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여전히 바닥에서 아직은 횡보를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삐아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은 매출액을 좀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에 이제 뉴스들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놀러 오고 관광을 오면은 항상 들려야 되는 성지가 이제는 올리브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명동에 가면은 외국인들이 화장품을 엄청 많이 좀 사가고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 전국의 올리브영 매장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유행을 타고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뭐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삐아가 뭐 충분히 화장품 종목들의 랠리들이 나오면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APR의 후속 흐름들을 충분히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보이시고 계신 게 이제 일봉상의 차트입니다. 근데 일봉상 차트의 특징을 보면은 매물대가 이렇게 이제 좀 두텁게 잡혀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이 매물대의 상단을 작년 뭐 11월, 그 다음에 12월, 그 다음에 이제 1월 때도,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2월 달, 그 다음에 3월 넘어갈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두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두드리는 빈도가 굉장히 좀 잦아졌고 화장품주들의 분위기는 지금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쌓여있는 이 매물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같이 맞물려서 내려오는 검은색 이평선, 요건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여기를 동시다발적으로 뛰어넘는 요런 이제 돌파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다음에 시세가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붙는 추가 양봉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화장품주들의 분위기가 좋을 때 그때는 이제 좀 스타트가 상장 이후에 좀 늦긴 했지만 상한가와 급등을 여러 번 보여줬었던 종목이라 변동성 측면 안에서도 저는 뭐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돌파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돌파를 좀 기대하고 지금 좋은 내용들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미리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느 자리에서든 저는 뭐 매수가 가능하다. 다만 이제 뭐 낮게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10,000원 이하 정도면은 좋겠다라고 이제 권장을 드리는데 지금 한 10,000원에서 시장이 조금 좀 반등을 하면서 10,10원, 10,20원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부근 혹은 이하를 권장 매수가로 이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반으로는 저는 12,000원 목표가를 일단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하단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탈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전 저점에 이제 심리적인 지지대가 잡혀 있는 9,000원 여기를 이제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삐아 받아봤습니다. 귀여운 종목명 뒤에 꽤 탄탄한 실적을 기반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관심주로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움직이고 있는 특징 섹터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탑픽주까지 받아봤는데요. 스페셜 공략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가져와 주셨는데 석유화학 쪽의 업종들 사이에서 요즘 변동성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요즘에 화학주들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컨센서스 안에서도 좋은 전망들에 대한 발표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혹은 이제 명분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트럼프 관련된 이슈이고요. 하나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슈고, 하나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슈. 이렇게 삼박자가 요즘에는 화학주랑 좀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트럼프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이번에 뭐 당선 전부터 이제 강조를 했었죠. 이제 뭐 화석 연료라던가 이제 과거부터 이제 클래식했었던 그런 에너지들을 나는 이용을 해서 좀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라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뭐 과거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의 발전으로 이제 좀 죽어 있었던 화학주들이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고 수요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 안에서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랑 지금 뭐 종전이 되진 않았지만 경정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대략 뭐 한 4년 전쯤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많은 화학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좀 값싸게 원유를 좀 끌어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재련을 하고 정제를 해서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수출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제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그게 끊겨가지고 중동 쪽에서 보다 좀 비싸게 그다음에 또 유통비를 좀 더 많이 들여서 원유들을 좀 가지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익률이 좀 떨어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뭐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러시아 전쟁이 또 정전이 돼서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화학주들한테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요즘에는 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양해에서 대규모 내수 부양책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뭐 중국 안에서도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석유화학 제품들이 수요보다 좀 넘쳐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도 경기가 좀 죽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부양책이 잘 올라와가지고 이제 소비가 공급을 좀 뛰어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처럼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는 공간과 틈이 다시 생기면 우리 또 화학주들의 다시 또 그 화랑기가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시장 안에서는 이제 석유화학주들을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SK 이노베이션도 그림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도 분위기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롯데케미칼도 그동안에 뭐 롯데그룹주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롯데그룹주들이 이제 실적을 좀 많이 못 내고 있다 보니까 한 4년 넘게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과거에는 뭐 20만 원을 바라보고 있던 주가가 뭐 최근 불과 뭐 한 달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5만 원까지 4분의 1 토막가량이 이제 내려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위기가 불어오고 있는 상황 안에서 그다음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시점 안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장기 투자 관점으로 바닥 매수 묵직하게 해야지라는 느낌보다는 지금 또 평이 좋아지다 보니까 요거를 약간 좀 재료성 느낌으로 크지 않은 비중으로 좀 단기간 매매, 뭐 수익 관점의 매매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에서 보시면은 지금 과거에 이제 뭐 계속해서 저항 구간으로 나왔었던 이평선 돌파 이후에 거래량 죽여가면서 횡보 혹은 이제 다시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매수를 하기에는 뭐 현재가로 들어가셔도 부담이 되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하방으로 깨졌을 때는 6만 5천 원 손절가를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그렇게 높게 잡진 않았어요. 그래도 9만 3천 원 정도의 이제 뭐 수익 매매 관점으로 짧은 뭐 두 자리 입절을 목표로 하면은 저는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대략 한 20% 조금 좀 넘는 위쪽 위치인 9만 3천 원 이렇게 이제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같이 매매하시면서 또 좋은 결과치가 나오면 한 10% 이상 뭐 두 자리 넘어갔을 때는 기계적으로 또 분할 매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스페셜 공략주로 받아봤습니다. 단기 관점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 김정현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